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시간의 특징주 코너도 있으니까요. 네이버 주가 변동성 있으면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세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랑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장 장원급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밖에 날씨는 화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우울했습니다. 중화권 증시, 일본 증시 나름대로 선박해줬는데 국내 증시만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졌고요.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1에서 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길이었죠. 장 초반만 해도 1,000억 원 가까운 매도세 보여주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4,0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개인만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위태 계속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 단연 클래시스였죠. 오늘 19%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에 코스닥 시총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제시하게 됐는데요. 6만 원까지 터치 가능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AI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맥 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카페24,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챙겨봤고요. 내일 시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핫했던 섹터들 굉장히 많았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 시장 주인공은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클래시스를 필두로 급등하는 종목 많았고요. 게임주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또 의료 AI도 딥노이드를 필두로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전력설비, 철강주들까지 오늘 달려주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았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은 게임 섹터,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꼽아주셨네요. 네, 두 분이 꼽은 섹터를 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 조금 밀렸고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네.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무려 1% 넘게 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과연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긍정인지 부정인지, 내일장 상승인지 하락인지 두 분 팻말 한번 들어주시죠.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 오. 두 분 다 그래도 긍정이네요. 네. 어제는 코스피 200 선물을 역대로 매수하더니 오늘 이렇게 빼려고 좀 매수한 걸까요? 일단 만기일이라서 좀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최근에 카시카야 그 미니폴리스 이제 연원 총재나 또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수잔 콜린스 이제 보스턴 연원 총재도 이번 금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4월 달에도 계속 꾸준히 유가는 한 70달러 후반, 80달러 초반대를 계속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절적인 변수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완화가 이제 조금씩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제 특히나 뭐 매파적인 그런 총재들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뭐 오늘 같은 경우야 최근에 단기적 급등으로 인해서 좀 외국인 선물 쪽의 부분에서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롤오버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조금씩 어느 정도 부담감을 좀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부분 실적이 좋았다시피 이런 국내 시장에 대한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꾸준히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나왔던 거고 결국에는 이건 2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일 오전에 아마 밸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관련 면담이 있다라고 아까 뉴스도 나왔다시피 가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아마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돌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 막판에 4천억 원 넘게 매도하다가 그래도 3천억 원대로 좀 물량을 줄였어요. 이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 이탈 계속 좀 걱정을 해봐야 될까요? 저도 일단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금요일이라는 거는 사실 마음에는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긍정 편말을 들은 이유는 당장 이제 뭐 내일 하루를 우리가 볼 거보다는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이번 연도 다 넓게 봤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긍정의 편말을 들었고요.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주는 CPI 발표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 지금 시장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큰 악재가 터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시장의 상황은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좀 시장이 안 좋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얼어붙을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당분간은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는 좀 더 많이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이름을 바탕에 깔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도 분명히 수익 나는 종목들과 섹터들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 좀 괜찮았던 섹터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은 게임주를 꼽으셨는데 게임주 또 신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게임주 앞으로도 좀 더 잘 갈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까지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게임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 두 분 네. 다 긍정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픽해 주셨는데 네. 사실 게임주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잖아요. 네. 뭐 어떤 종목은 지금 PER이 좀 높다라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종목도 있는데 뭐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콘솔이냐, 좀 모바일이냐 이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정부에서도 콘솔 게임에 대한 향후에 이런 협력 방안이나 특히 뭐 닌텐도나 소니와 같은 일본 게임 잘 만드는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좀 더 넓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작년 한 3분기 때부터 사실 크래프톤 자체로는 워낙 실적이 계속 꾸준히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새로운 신작에 대한 라인업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높아왔던 거고,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오늘 아까 넷마블도 나왔지만은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크래프톤 전반적인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좀 1분기 때부터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오전에 이제 NC소프트랑 네오위즈 그리고 펄어비스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콘솔을 만들어 왔던 대작의 3대장이 이제 이 세 개 회사인데, 물론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지금 NC소프트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동안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았고, 결국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사까지 지금 자사주 매입까지 한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까지 금방 공시가 떴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에서 구조적인 회사 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최근에 시프트업이 그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콘솔 시장에서 굉장히 역대급 흥행을 보여왔고, 우리가 네오위즈 작년에 피해 거짓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 250만 장이 찍혔죠.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 하루 만에 100만 장 찍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북미 시장에서 만들었던 그들만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시프트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작년까지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그 서브컬처 이제 장르에서만 좀 독보적인 우위를 점했었는데, 콘솔 게임에서도 시장에서 된다라는 가치, 실제적으로 아마 다음 달에 상장될 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가치, 기업 가치가 한 3조 원 이상인데 NC소프트가 지금 대략 한 4조 원이고요. 펄어비스가 3조 원 초반입니다. 그러면 3조 가치지만은 또 상장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게임 쪽 회사 중에서 아마 시총 1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1위로 통해 가지고 다른 게임주들에 대한 흐름도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게임주는 중국 쪽의 편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이 한 3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콘솔 게임 시장이 90조고, 대신 중국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일본 쪽 시장이 큰 곳이 콘솔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벗어난 이 콘솔 시장에 타겟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게임주도 다 올라간다는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콘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쪽으로 해서 이제 2분기 때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솔 게임 쪽으로 과장님도 좀 게임 쪽을 하시나요? 콘솔 게임은 네. 한 20년 정도. 20년이 오래 하셨네요. 네, 최근에도 굉장히 파이널 판타지 스퀘어 에닉스라는 일본 네. 회사에서 만든 게임을 해봤었는데 정말 확실히 수준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나온 스텔라 블레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호평을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좀 피부로 느끼셨을 때도 한번 합해가지고 네. 좀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은 좀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펄어비스 붉은 사막 기대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결국에 내일 아침에 과연 콩콜에서 시기에 대한 얘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 그거에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넷마블이 굉장히 어제 나왔던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다운로드 수는 1위였는데 매출액도 오늘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발표 나오면서 콩콜에서 어제 하루 만에 140억을 벌었다라고 이제 콩쿨에서 얘기를 했던 만큼, 제가 아직 시간에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딱 이 정확하게 저항대에 딱 걸렸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그 저항대를 뚫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물론 게임은 한 2주 정도, 3주 정도의 순위를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기존에 넷마블이 3월 달에 아스달 연대기가 나왔고요. 그것도 대략 iOS 쪽에 한 5위 정도 순위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세븐나이츠 가리기 같은 이런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이 많고 신작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넷마블이 어쨌든 탑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넷마블 시간의 거래에서도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탑픽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잘 올라오다가 오늘 약간 음봉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실적이 잘 나와도 계속 지켜봐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좀 투심이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급하게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관심에 또 예전에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엔 관심권에서 좀 벗어난 섹터였는데 이제는 관심 안에 좀 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안 좋을 거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그와 반대되는 그동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던 회사들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익이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졌고 그리고 또 신장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해서 지금 IP를 보유한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오늘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게임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대세적인 상승은 좀 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도 있고 그리고 일단 계속 시장은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환율 수혜주로도 또 부각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워낙 좀 주가 많이 빠져 있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콘솔 게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크래프톤이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 모바일, PC, 콘솔 다 매출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너무 오래된 게임이지만 정말 계속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또 크래프톤은 지금 인도 시장을 또 저격을 해서 인도 시장 침투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의 침투, 인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국민성도 되게 올라갔고 또 게임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되게 올라간 상황에서 저는 좋게 잘 타겟을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추후에 실적에 또 잘 좋게 반응이 될 거고 그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 가장 좀 게임주 중에서 강력한 수혜주가 또 크래프톤인데 달러로 모든 과금을 받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도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제는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래프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넷마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 종목인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과연 이화진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볼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올긍정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클래시스가 거의 20% 가까운 급등을 했고 HPSP를 제치고 시총 9위까지 올라섰잖아요. 계속 클래시스를 보는 게 좋을지 그동안 꾸준히 또 미셨었잖아요. 네. 저는 클래시스 솔직히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도 정말 강하게 붙어줬는데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계속 좀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 아직 상방이 좀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비올, 원택 모든 종목들 관심권에 꼭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워낙 수출 쪽을 계속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미용 의료기기는 장비를 팔면 또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따라 붙기 때문에 소모품 쪽이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인데 이쪽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제 판매를 점점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반길 만한 소식이고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박혀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좋아질 일이 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미용 시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 피부과 많이 생기는 가운데 또 우리 국산 제품의 장비를 도입을 하는 의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계속 가져갈 수 있고요. 앞으로 저는 오늘 클래시스 굉장히 많이 올라주긴 했지만 역시 대장처럼 거래량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만큼 관련된 종목들은 다 두루두루 정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뚝심 있게 미용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밀고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전성기는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좀 전반적으로 시세를 더 내줄 수 있을까요? 이게 클래시스가 오늘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피크 아웃이냐를 우려를 해봤을 때 지금 아직 클래시스는
지금 국내 쪽의 비중이 50%고 브라질 향이 대략 한 25%, 나머지가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인데 아직 중국이랑 북미 쪽 진출도 안 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쯤에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외형 성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비올도 오늘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2월에 브라질 쪽 인정받았고 실phẩm X, 그리고 3월 달에도 중국 쪽 실phẩm X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브라질, 전 세계적으로 이 미용 의료기기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진 브라질과 중국을 들어갔다. 이제부터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반이 된 거 아니냐, 선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게 컨센상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미용기기가 다 좋아지냐, 뭐 그럴 수 있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파마 리서치나 제시스 메디컬 같은 이런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계속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클래시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슈링크 유니버스, 거기다가 볼륨어까지, 이번에 볼륨어가 일단 미국 시장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볼륨어가 먼저 진출하고 향후에 슈링크가 북미 쪽에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우상향, 전력기기만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도 그런 흐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뭐 실적도 그렇고 뭐 초긍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정보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열려 있고요. 전화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